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선 초기 왕실 사찰로 유명한 양주 해암 사지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종 사원 유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젠 세계유산 정식 등재를 위해 지역사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가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소망하며 기원식을 열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양주 시민들이 참여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양주 회암사지로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소망하는 기원식이 열린 날. 기원식에 참석한 양주 시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희망했습니다. 정말 바라죠. 절실하게 바라죠. 양주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곳인데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게 조금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 일단 유네스코 등재되면 좋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더불어서 우리가 소시민도 아주 즐거운 일이죠. 반드시 유네스코 등재되고 그래서 우리 양주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로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암사지는 과거 회암사가 있던 사찰터로 회암사는 조선 초기 대표 왕실 사찰이었습니다. 특히 회암사지는 동아시아에서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선종사원 유적으로 그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습니다. 유네스코도 이 같은 가치를 인정해 지난해 회암사지를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양주시의 목표는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정식 등재. 이번 기원식은 시민들과 뜻을 모아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이뤄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주시는 양주시 해암사지 유네스코 등재로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위상과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 함께 도전의 20년, 도약의 100년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날 기원식에 참석한 양주 시민은 약 2만 명. 양주 시민들의 소망이 회암사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소망을 싣고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오영환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망월사역 신축 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향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중앙부 역사는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6월 국토부와 시의 임시 사용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중앙부 신설 역사로 이전한 뒤 남은 리모델링 진행을 위해 남부와 북부 역사를 폐쇄하고 공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오 의원은 망월사역 신축 사업 진행 중 실시했던 주민 간담회에서 남부 역사 존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노동계가 포천시의 청소대행 용역업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포천 지역 일반 노조는 1일 오후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 지역 4개 청소 용역 업체에 약 4억 원의 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노조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사업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천시가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해 기타 경비 등 약 4억 원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이는 고스란히 업체의 부당이득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포천시에 과다 책정된 4억 원의 환수와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원가 계산한다고 해놓고서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원가 계산했다. 연구원, 청소 대행업체, 포천시 담당 공무원의 검은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포천시도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사업 비용 산정 전 용역을 진행하는데 용역업체가 개정된 환경부 규정을 착각한 것 같다며 청소 용역업체와 변경 계약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1년여 만에 상승 전환되는 분위기지만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입니다. 예, 소장님. 경기 아파트값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외곽에서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국면이 얼마나 이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0.03%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경기도는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6% 오히려 하락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으로는 경기 남부권에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양주시, 의정부, 동두천 같이 경기도 북부 지역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 서울이라든지 좀 더 옥석 가리기가 집중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개발 호재 지역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도 북부 지역은 개발 호재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서울이 먼저 오르고 경기 남부, 경기 북부로 오르는 순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 북부가 좀 약세 지역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 양주의 고민도 깊습니다. 양주 남방동 일환 역세권 개발 사업 공사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 시장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시장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역별로 경기 남부에는 뭐 분양 흥행 성적이 뭐 성공적이라고 나오지만 지금 북부 지역은 분위기 자체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은 혹시라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PF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 연기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교통 호재, 사실 이 교통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의정부 GTX 신호선 등 대형 교통 호재가 잇따르게 되면 집값이 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장 안 좋은 하락은 멈췄고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 호재인 것 같습니다. GTX-C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GTX 착공이 2024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착공 소식이 들린다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김포와 연천 등 접경 지역 개발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낙후된 접경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네,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가 있어 접경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접경 지역 개발을 위해 지난 2006년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 지역 간 이해와 정치적 함수 관계로 표류하다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의 핵심은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이 지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투자가 기대됩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법에서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을 도모하면서 더불어 낙후된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이랄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 3개 광역자치단체로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 연천, 인천은 강화와 옹진, 강원은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등입니다. 양주와 동두천, 포천 등 접경 지역과 인접한 지역도 시행령 제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구 지정 절차는 통일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자체가 개발 계획을 작성한 뒤 시도지사가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지자체는 개발 사업자를 지정하고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화경제특구가 유치되면 적지 않은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북부의 경우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북부 적경 지역에 경제 산단이나 그리고 관광특구를 조성한다면 2015년도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고용 창출 효과가 5만 명에 이르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원에 이릅니다. 현재로 따지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특구 지정과 사업 완공까지는 대략 4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사업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이어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